118회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도 지난 회에 이어서 김울한 저의 신문야화 30년대의 기자수첩에 실려있는 토월회 관련 글 부활과 하이델베르히라는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파시카라는 옷은 노소와 농민이라면 누구나 입는 아주 서민적인 옷으로 노소와 문호, 꼴키가 애용하여 더욱 유명해진 것인데, 일본 사람이란 원래 모방을 잘하는 민족이므로 노소와의 공산혁명이 성공되고 일본과 소비에트 사이에 통상조약이 체결되자 금세 그것을 모방하여 루파시카를 입지 않으면 인텔리가 아닌 것 같이 착각하고 나야말로 진보적 사상의 소유자요라는 듯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입었으므로 동경에는 루파시카를 전문으로 만드는 양복점까지 생기게 되었다. 우리들도 거기에 덩달아서 비교적 값이 싸고 간편한 루파시카를 사서 입게 된 것인데, 당시 서울 시민은 그야말로 생전 처음 보는 스타일이므로 우리들을 이상한 눈초리로 보았을 것은 또한 당연한 일이었다. 당시 본국의 형편은 어떠하였던가? 서울에 와서 보니 3.1운동의 영향으로 모든 것이 활기가 있어 보였고 어느 방면이고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언론계는 동아조선의 두 신문이 민족운동의 중심이 되어서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었고, 교육계는 때마침 고조된 향학열로 새로 생긴 중동학교 같은 데는 문이 메워질 정도로 학생들이 몰려들어서 부자가 한반에서 공부를 하는 진기한 풍경도 있었다. 출판계도 왕성하여 천도계에서는 종합잡지 개벽을 가능해서 사상계를 리드하는 한편, 소파 방정화는 어린이 잡지를 발행해서 어린이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순문예 잡지로는 로작, 홍사용이 경영하던 백조가 있어서 일본의 시라가바 못지않게 그윽한 향기를 풍기었다. 그리고 시인 남궁벽은 검정 비로도 양복에 보헤미안 넥타이를 메고 새빨간 터키 모를 쓰고 다니어서 어디이고 로맨틱한 분위기가 가득 차 있었다. 토월회가 조선극단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은 바로 그러한 때였다. 토월회 제1회 공연은 그해 7월 중순 인사동에 있던 조선극장에서 하였는데, 그때 상연한 것은 번역극으로 안톤 체홉의 곰과 버나드 쇼의 그 남자가 그 여자의 남편에게 무엇이라 거짓말을 하였는가, 창작물로 박승희작 길시기의 세 가지였는데, 연극이란 말로 하기가 쉬워도 실제로 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일 뿐더러 그때의 토월회 동인들은 이상만 높았을 뿐 무대에 선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었으므로 제1회 공연은 보기 좋게 실패를 하고 말았다. 일예를 들면 길시기의 작자 박승희는 자신이 그 극의 주인공으로 출연했는데 너무 흥분한 때문에 무대 뒤에서 가만히 각본을 읽어주는 프롬프터의 목소리가 도무지 들리지를 않아서 자꾸 무대 뒤쪽으로만 귀를 기울이다가 말문이 막혀서 필경 도중에서 막을 내리고야 말았다. 그리하여 관중들은 입장료를 도로 내라고 아우성을 쳤으며 거의 전례가 없는 주태에 우리들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동경에서 서울에 도착한 우리들은 우선 조선극장 근처에 있던 락세 여관에 짐을 풀었는데 3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비교적 고급 여관에서 합숙을 하게 되니 그 숙박비만도 적지 않았을 뿐더러 동경을 떠나올 때 18번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사카모도라는 양복점 주인에게서 9월 신학기에 갚겠다고 빌어온 300원 돈도 이미 다 쓴 데다가 제1회 공연이 그 모양이 되니 매일매일 드는 비용이 큰 문제였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첫째는 땅에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고, 둘째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제2회 공연만은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였다. 그와 함께 동경에서 온 유학생들만으로는 암만 해도 연기력이 부족하므로 본국에서 널리 동지를 구하게 되었으니 안석영, 이백수, 이소연, 이월화, 복혜숙, 석금성, 김수련, 김연실, 강석재, 강석연, 박재행, 심영, 서일성, 윤성묘, 양로건,
이용구, 서영관, 최승희, 나중에 악단의 여왕이라던 윤심덕이 잠시 가입한 일도 있었다. 등은 그때 혹은 그 후에 새로 가입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기할 일은 무대 장치를 해야 종래에는 그저 일본 것을 모방만 하던 것을 우리들은 사실적으로 참신하게 할 계획을 세우고 동경에서 온 김복진 씨 외에 행인 이승만 씨와 나중에 원우전 씨도 윤상렬 씨를 새로 가입하게 한 것이니 제2회 공연 이후로 토월회가 크게 성공한 것은 연극도 연극이려니와 호화찬란한 무대 장치가 우선 관객을 압도한 때문이었다. 토월회의 제2회 공연은 1923년 9월 1일 역시 조선극장에서 하였는데 그날은 마침 소위 관동 대진제의 날로서 동경이 불바다가 되어 우리들은 18번지에 두고 온 책이며 이불 등속을 걱정하면서 연극의 막을 올렸던 것이다. 제2회 공연에는 권토중래의 뜻도 있고 해서 톨스토이작 카츄샤와 마이스텔작 하이델베르히의 두 가지를 상연했는데 조선에서는 처음 보는 무대장치와 연극마다 제격에 들어맞는 참신한 의상과 일상회화와 같이 자연스러운 대사는 만장의 관종을 돋취케 하였다. 부활, 카츄샤에서는 네프리도프의 안석영, 카츄샤의 이월화가 저격이었고 하이델베르히에서는 공자의 박승희, 캐디의 이월화, 국무총리의 이소연, 유토와 박사의 이백수, 대학생의 안석영, 시종의 연학년이 분장 출연하여 갈채를 받았었다. 그리고 그때의 그들은 무대에 선 경험이 별로 없었건만 모두 천재적 연기를 발휘하여 일반을 놀라게 하였다. 제2회 공연으로 토월회의 명성은 전국에 떨치었고 이것을 계기로 한국 극단의 수준을 일약 수십 년이나 지켜올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토월회의 제2회 공연이 그같이 공전의 성공을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 하겠으나 그 중에서도 극본의 선택이 좋았던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활은 말할 것도 없고 독일의 극작가 마이스텔이 벌써 7, 80년 전에 쓴 알트 하이델베르히가 지금까지도 황태자의 사랑이니 무언이 하여 영화나 연극으로 잇따라 상영되는 것만 보아도 그 까닭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다. 독일 연방의 한 작은 나라인 칼츠부르히의 공자 칼 하이인리히는 자유의 천지 하이델베르히의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웅장하고 화려한 듯하나 실상인즉 적막하고 음산한 것이 마치 감옥과도 같은 궁전에서 건조무미한 생활만 하여 오다가 네카 강변에 있는 산자수명한 하이델베르히에서 상무와 자유를 즐기는 씩씩한 대학생들과 더불어 맥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청춘을 즐기게 되니 공자 칼 하이인리히는 마치 신천지를 발견한 듯 수무족도하였다. 더욱이 주막집 딸 캐디는 꽃다운 18세의 처녀로 대학생들의 인기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어느 틈엔가 공자 하이인리히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었다. 그러나 호사의 담화라고 할까? 본국에서 부왕이 갑자기 돌아갔다는 급전과 함께 국무총리가 데리러 왔다. 그실 칼치부르히 공국에서는 극도의 재정난으로 비교적 부유한 삭센 공국의 왕녀 요한나와 칼 하이인리히를 정략 결혼케 해서 위기를 타게 하려던 차에 의외로 빨리 부왕이 서거하였으므로 부랴부랴 공자를 데리러 온 것이었다. 공자는 겨우 맛보기 시작한 자유와 모처럼 모든 첫사랑을 버리고 가기가 차마 싫어서 되도록이면 아니 가려고 발버둥쳤다. 나는 싫다, 나는 싫다. 나더러 다시 감옥과 같은 궁전으로 돌아가라는 말이냐. 이때 사부로 따라왔던 유토와 박사는 잠옷 민망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잘 압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전하의 심경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일국의 군주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안일과 행복만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배반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전하의 고충은 잘 아오나 모든 국민이 전하께서 어서 왕위에 오르심을 고대하고 있사오니 곧 귀국하셔야 될 줄로 아옵니다. 이리하여 공자는 할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차마 떨어지기 어려운 캐디를 남겨두고 그 후 수년 만에 왕위에 오른 공자가
옛날의 추억을 더듬어 하이델베르히를 다시 찾아오니 강사는 의구하건만 캐디는 이미 남의 아내가 되어서 어린애가 몇씩 되었었다. 그리하여 일국의 원수가 된 칼 하인리히는 즐겁던 과거를 다시 회상하면서 시절은 5월, 인생은 청춘이라는 대학생 시절의 노래를 다시 한번 읊어보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알트 하이델베르히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사람이 듣고 보아도 공감을 느낄 만치 재미있는 내용이므로 도월회의 공연도 예기 이상의 환영을 받은 것인데, 칼 하인리히 공자로 분장한 박승희 씨가 길식이 때와는 달리 어찌나 연기를 잘했던지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박승희 씨가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박정량 박판서의 아들이라는 지벌이 그대로 나온 때문이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또 토월회는 그때까지 있었던 직업극단과는 달라서 동경 유학생들로 조직된 신극운동단체라는 점에서 사회 각 방면서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해준 것도 사실이니 당시 휘문고보에 재학 중이던 조태권 씨를 비롯하여 금철 씨 등 배제고보의 학생들까지도 다수 찬조 출연을 해준 것 등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로서 토월회가 아니면 볼 수 없는 특전이었다.